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지역 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올해 여름철이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자동차 용품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한 채와 자동차 용품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무원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김재 씨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재 씨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김재 씨 모부서 주무관을 사칭한 사람이 지역업체에 행사 납품용 자전거를 구입해야 하니 지정된 대행업체로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위조한 명함까지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 씨는 공공기관이 공식적인 절차 없이 특정 물품을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개인 연락처로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부서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가 날로 무거워지는 가운데 이들의 시름을 더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때로는 공무원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인데요.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오문성 씨는 지난 21일 단체 예약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약자 A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다음 날 유명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와 공연 관계자 등 20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장 씨가 먹는 위스키가 따로 있다며 오 씨에게 주류 업체를 통해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주류는 고급 위스키로 한 병당 700만 원에 달합니다. 미심쩍었던 오 씨는 예치금을 요구했고 A씨는 돌연 연락을 끊으며 예약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스키를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단체 예약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식재료 등을 새롭게 마련했던 오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민호가 오니까는 주차 시설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면은 참고하겠다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고 나서 맥킬란을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아예 없고 음식은 다 버려야 되고 인력을 썼으니까 인력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장사에 대해서 이제 의지가 없어져요.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음식점은 이 같은 수법에 당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 사기의 수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음향기기를 대여해주던 여수의 한 업체는 공무원으로부터 2,600만 원 규모의 심장충격기 대리구매를 요청받았습니다. 업체 대표가 여수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덕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였습니다. 예, 대표님 시청이에요. 예. 어떻게 되셨나요? 예, 저 내일 아침에 일찍 뭐 행사가 있어서 그 준비하느라고 그러시구나. 뭐 급한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발주가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 중으로 조금 스물대 물건이 와서 같이 이거 좀 받을 수 있다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럼 따로 지금 많이 바쁘세요, 지금? 이에 더해 선거철을 노리고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고급 와인 등을 대리 주문해달라는 사기도 잇따르는 상황. 이 같은 노쇼 사기는 대부분 두 단계에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을 주문한 뒤 2단계에서 나중에 피해자 물품과 함께 결제한다며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식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건은 모두 537건. 경찰청은 노쇼 사기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주문은 모두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공공기관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번에는 정읍 지역 이슈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1 일반산업단지에 목재 폐기물 등을 태워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듯이 지역 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목질개, 쓰레기, 고용연료, 통합발전소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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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부발전이 대주주인 그린파워 측에서는 동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진 절차를 보면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정읍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안전책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주민 대상 설명 관련 서류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때까지 사업을 연기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 방식의 화력 발전업 산단 개발 계획 승인, 고용연료 및 통합 환경 등의 주요 행정 인허가를 제 임기 이전에 모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 인허가 감찰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의 시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상황에 따라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도 할 예정입니다. 16년, 20년 허가난 것들을 왜 몰랐냐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지 뭘 알고도 몰랐다고 할 것은 아니고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제1산업단지 개발 계획 승인 변경 시 주어진 개발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시 주어진 4가지 조건 중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입주 기업 및 주민들에게 대기, 악취, 소음 등의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읍시와 주민들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 승인 및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착공하였다고는 하나 지역 주민들의 환경 우려에 대한 불식이 지대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개발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소한 오해 끝에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들은 범행 이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4시 15분쯤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7일 밤 8시 50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자동차 용품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한 채와 자동차 용품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철이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피해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 동시다발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신고 전화가 폭증한다며 이에 대비해 예비 전화 회선을 추가 확보하고 신고 수단도 문자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폭염에 대응해 지난 1월 신설된 구급상황관리센터 지휘 아래 병상 수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이송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준석 대선 후보의 발언이 공론회장을 악용한 여성 혐오의 확산이며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언행을 비롯한 품위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의무라며 국회에 이준석 후보를 징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 인사 119명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와 대학검정고시 동문연합회 전임 임원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정고시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와 포용적 교육 철학이 이 후보의 정치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검정고시 동문도 참여했으며 3천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 조국혁신위원회는 이번 대선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선거라고 강조하며 전북에서 사전투표율 50%와 본투표 90% 투표율 달성을 목표로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도 도민들에게 사전투표에 참여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김문수 대선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 경찰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 소란 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 등의 안전을 위해 주요 투표소 10여 곳에 대해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투표소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지역 경제 회복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96.1을 기록해 지난달보다 8.4포인트 상승했다는데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전국 지수와는 여전히 5.6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데요.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69에서 86으로 17포인트 급등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도 51에서 60으로 9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는데요.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83에서 87로 생활 형편 전망은 85에서 91로 각각 개선됐고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도 지난달보다 향상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세를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물가 수준 전망은 140에서 137로 3포인트 하락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